자, 김지환 기자의 이것은 준비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나와 있는데 오늘 어떤 소식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이것은 모습 드러내는 허블레아니호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사고, 오늘로 이제 12일째입니다.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호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사고 지점에 이렇게 도착했는데요. 인양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끌어올리는 과정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 7시쯤 허블레아니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내일이 가톨릭 성령 강림 휴일인데 그쯤에는 인양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 내일쯤 인양이 가능할 것 같다. 그동안 이 수위가 높아가지고 인양 이 크레인이죠. 이게 다리를 지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자, 어떻게 어제 그 현장에 도착을 했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클라크 아담호는 침몰 사고 현장에서 5.5km 떨어진 곳에서 사흘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헝가리 측은 강수위가 4.2m까지는 내려가야 이 선체 인양선이 머르기트 다리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네. 그런데 수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자 한때 플랜 B로 크레인을 분해해서 옮기자 또는 플로팅독 방식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크레인을 아예 해체를 한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하자. 네, 그런 방식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예인선을 이용했습니다. 네. 클라크 아담호는 엔진이 뒤쪽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배 앞쪽으로 조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네. 가로로 묶은 예인선의 동력을 활용해서 정밀 운전에 옮긴 겁니다. 네. 이 방법으로 머르기트 다리의 아치를 통과할 때 흔들림 없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불과 30분 만에 사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저 다리를 통과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웠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또 많은 기술이 여기 됐지요. 자, 이 인양하는 작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양 방식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상당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맨 먼저 잠수부들이 선체가 부서진 부분이나 문, 그리고 창문 등에 이렇게 그물망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배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자칫 시신이 유실되는 것을 막으려는 건데요. 이후 선체와 강바닥 사이 틈을 찾아서 유도 파이프를 먼저 통과시킵니다. 네. 이후에 얇은 와이어와 굵은 와이어를 차례대로 집어넣는데요. 이 굵은 와이어가 선수와 선미 그리고 가운데 두 곳 등 총 4군데를 모두 감싸면 강위 크레인과 연결해 천천히 끌어올리게 됩니다. 유도 파이프 다 완료 먼저 하게 되면 예비 와이어 들어가기 전에 창문 틀에 시신들 유실 방지를 위해서 창문 틀에 발을 고정시킬 겁니다. 이후 선체를 물 밖으로 꺼내는 데에만 4시간 이상 걸릴 전망인데요. 좌우 균형을 맞춰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허블레아니호가 가라앉으면서 무게가 100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침전물이라든지 물을 빼면서 들어 올려야 하는데요. 천안함 인양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허블레아니호가 70년 된 목선인 만큼 또 다른 변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침몰되면서 크랙이 간 상황처럼 절단이 되는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철선이라 그런 건 배수사에 녹슬고 그런 것지는 않은데 워낙에 오래된 배라 부러지는 수가 배가 절단나는 수가 있겠죠. 현재 유도줄 4개를 선체 밑부분으로 넣는 작업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거센 물살 탓에 이후 작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밖으로 꺼내면 곧바로 우리 측 구조대가 올라가서 선체 내부에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를 수색할 예정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 헝가리 속보를 전하면서 실종자 한 분을 더 찾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까지 사건 초기에는 19명의 실종자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 유람선이 침몰하면서 한국인 7명이 구조됐지만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이 됐었죠. 네. 이후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 범위를 계속 넓혀왔는데요.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하류 쪽 102km 떨어진 곳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네. 오늘 발견된 시신이 사고 희생자로 확인이 되면서 실종자는 모두 7명으로 줄었는데요. 네. 현재 헝가리인 1명도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네. 사망 진단서 발급 등 행정 절차도 마무리되면서 사고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일부는 이미 화장을 끝낸 만큼 희생자 가족들은 이르면 오늘부터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참 화장까지 장례까지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오늘부터 귀국에 오른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자, 이 사고를 낸 가해 선박 이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장 계속 수감된 상태잖아요.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허블레아니호를 침몰시킨 혐의로 체포된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 씨는 네. 현재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헝가리 검찰은 유리 선장이 사고 후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고 전했죠. 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틀 전에는 선장의 변호인단이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네. 유리 선장의 변호인들은 그동안 선장이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석까지 신청했었습니다. Megmerem kockáztatni, hogy a Dunán az egyik legtapasztaltabb kapitány. 40. Azt tudom mondani, hogy 2 hónappal ezelőtt volt egy baleset Hollandiában, amivel kapcsolatban egy gyanúsítottként hallgatták ki Hollandiában is. Ugye ez egy hivatalos információ. 네, 보신 것처럼 이 증거인멸 정황에다가 유리 선장이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도 사고를 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네. 변호인들이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이 허블레아니호는 곧 모습을 드러내지만 인양 과정과 그 후 그리고 수사까지는 남아있는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자, 헝가리 그 침몰 소식과 관련해서는 저희 오늘 저녁 뉴스에서 메인 뉴스에서 다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